안녕하세요. 사연 상점입니다. 이번 사연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6년 동안 손주를 돌봐준 시어머니가 이제는 조용히 돌아가달라는 며느리의 눈치를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필요할 땐 간절했지만 필요가 없어지자 차갑게 선을 그은 자식들과 모든 걸 바쳐서 도와주었지만 남은 건 서운한 뿐인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해 전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대구에서 혼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저는 친구들하고 시장도 가고 교회도 다니고 텃밭에서 고추도 따먹고 혼자지만 괜찮게 지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초부터 일을 했어요. 특히 며느리는 회사에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죠. 매번 야근에 특근의 일이 중요한 아이라서 그런지 열정이 대단했죠. 그렇다고 우리 부부를 나몰라라 한 것도 아니에요. 명절 때나 생일 때나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왔고 안부 전화를 했죠. 거리가 있어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며느리와 저와의 관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평범한 사이였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이 떠나고 난 뒤로는 아들과 며느리 둘 다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은 제가 걱정이 되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들의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1년 전 손주가 태어나고 둘이서 일을 하며 손주를 보는 게 힘에 부쳤나 봐요. 엄마, 우리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도진이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애기 조금 클 때까지만 엄마가 잠깐 와서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전화를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손주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이뻐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집이 좋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두고 떠나는 게 내키진 않았지만 제가 가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둔 상태로 서울로 올라갔죠. 그렇게 잠깐 도와주러 갔던 그 날이 그게 벌써 6년 전 일이네요. 서울 올라온 첫날 며느리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랑 반찬을 한 상 가득 차려놨더라고요. 어머니, 서울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 들으니 괜히 눈물이 나려 하더라고요. 며칠 뒤엔 백화점에서 예쁜 가디건 하나를 사왔습니다. 어머니 이런 색 좋아하시죠? 요즘은 이것도 유행이에요.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건 저희 마음이에요 하며 50만 원이 든 봉투를 살며시 내밀더군요.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하니 어머니 덕분에 저도 일 계속할 수 있고 정말 든든해요. 감사해요. 하고 웃었어요. 주말이면 꼭 외식 데려가 주고 도진이 어린이집 상담 갈 때도 어머님도 같이 가주세요. 저희 둘만 가면 쑥스러워요. 하며 일부러 손 꼭 붙잡고 다녔습니다. 그땐 진심으로 나를 식구로, 가족으로 받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참 따뜻하고 고마웠죠. 도진이도 할머니만 보면 안기고, 웃고, 밥도 할머니 손 아니면 안 먹고, 우리 손주 돌잔치도, 유치원 입학도, 열날 때 밤새 간호했던 날도, 전부 다 내 기억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6년을 키웠습니다. 도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며느리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전까진 야근도 잦고 출퇴근도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저녁에 여유도 생기고 일찍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어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예전엔 제가 도진이 저녁 챙기고 씻기고 재우고 다 했는데 이젠 며느리가 다 하겠다고 나서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씻길게요.
오늘은 제가 밥 할게요. 처음엔 참 고맙다 싶었는데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손댈 일이 없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도진이 간식으로 멸치볶음을 해놨는데 며느리가 보더니 요즘 애 입맛이 달라져서 이건 잘 안 먹어요. 하며 그냥 한쪽으로 밀어두더군요. 그 멸치는 결국 손도 안 대고 버려졌어요. 주말에 셋이 나갈 때면 어머님은 주말에 좀 쉬세요.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하며 혼자 집에 두고 나가고 처음엔 배려라 생각했는데 나중엔 그게 조심스러운 거리두기였단 걸 알았어요. 어느 날은 도진이가 할머니도 우리랑 놀러가자 하니까 며느리가 할머니는 요즘 피곤하셔 우리끼리 갔다 오자.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 말투. 상냥한데 이상하게 차갑습니다.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이젠 서로 피곤해진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도진이가 내 방에 들어오려는데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도진아, 할머니 피곤하시잖아. 혼자 자자. 그 말 듣고 불 끄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난 이 집에서 도움되는 존재가 아닌 거구나. 그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저녁 늦게 도진이랑 며느리는 일찍 자고 저와 아들이 거실에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더군요. 엄마, 그 대구 집 아직 안 정리하셨죠? 내가 왜? 하고 물었더니 말끝을 흐리더니 이러더군요. 그냥 요즘 엄마도 힘드실 것 같아서 혼자만 애 보고 힘들잖아. 대구 가서 좀 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순간 딱 느꼈습니다. 이건 아들 생각이 아니구나. 그 애가 이런 말을 먼저 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 말하는 동안 눈은 날 못 마주치고 말끝은 자꾸 흐리고 아들이 말을 꺼낸 거지만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 나도 요즘 몸이 좀 무겁다. 도진이도 이제 학교도 가고 엄마가 할 일도 많이 없고 그만 내려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처음 올라올 땐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대구 집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꾸렸던 곳이었고 지금도 벽에 남편이 박아놓은 액자며 손때 묻은 식탁, 정원에 같이 심은 감나무까지 다 남아있는 집이었습니다. 그걸 두고 나오는 게 쉽진 않았죠. 그래도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며느리가 간절하게 부탁하니 내가 뭘 더 바라겠나 싶어서 미련 없이 비워두고 올라왔죠. 아들과 며느리가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까? 나라도 도와줘야지. 그 마음 하나로 짐 싸서 서울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산 6년 동안 저는 이 집의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가족이 아니라 임시직이었나 봅니다. 도진이도 크고 며느리도 자리 잡고 내가 더 이상 쓸모 없어지니까 이젠 조심스레 돌려보내려 하더군요. 필요할 땐 그렇게 간절히 불러놓고 필요 없어지니 버려지는 기분. 가족이라는 건 함께 시간을 쌓아간다고 믿었는데
그 시간조차 조건부였나 봅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손주가 그려준 그림 2장,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먼지 쌓인 신발장, 불 꺼진 거실, 조용한 주방이 날 반기더군요. 6년 만에 찾아온 정적이 겨울밤 찬기운처럼 제 마음 구석을 파고듭니다.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텅 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눈물이 그냥 툭 하고 떨어지더군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 6년 동안 애써 쌓아 올린 건 자식들과의 사랑이 아니라 저의 더 짙어진 주름과 머리 위에 내려앉은 흰머리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으신가요? 사연 상점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연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